안녕하십니까, 라오키알입니다. 가이드 그녀 2편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후에 한국 통장에 있는 꽤 많은 돈을 환전을 했다. 7천만원 정도의 돈을 환전을 한 것 같았다. 여기 돈으로 10억만 킵이었다. 그걸 그녀의 통장에 넣어두고 맡아 달라고 했다. 나는 은행 QR도 없고 이런저런 어플을 사용하는 게 서투르기도 했고 신경 쓰기도 싫었다. 그녀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더 바꿔서 작은 SUV도 한 대 사게 되었다. 그래야 같이 놀러도 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그녀를 믿을 수 있고 나를 아껴주는 라오스 여자가 있으니 라오스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라오스에서 치료받은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왼쪽 눈도 흐려져 한국에 한번 다녀와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팠던 허리를 마저 치료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대략 4개월 정도 지내다가 다시 라오스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이런저런 팔찌며 목걸이며 금붙이 선물을 많이 주었는데 그녀의 딸에게는 뭐 하나 해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선물로 마련해 주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공항 쪽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아버지도 과거에 이혼을 했는데 그때 갔었던 집은 두 번째 부인의 집에 얹혀 살았던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결별을 하고 이사를 해서 아버지 혼자 그녀의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한다. 그녀도 나를 만난 이후로는 형편이 많이 풀렸는지 만나는 친구들이 싹 바뀌어 있었다. 소위 좀 사는 애들과 자리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녀와 같이 참석을 하며 라오스에서 만나는 사람의 폭을 넓혀가게 되었다. 아마도 이때가 라오스 생활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비록 은퇴한 나의 삶이 소비적이라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모아놓은 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그냥 쓰려고 가져온 10억만 킵 정도의 돈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은행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집세며 관리비, 생활비는 그녀가 알아서 처리했다. 나는 용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그녀에게 맡겨놓은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 내 돈이지만 그래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만 지내면 좋으련만 그녀와 나와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계기가 있었다. 결론은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나의 잘못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홍태호 위층에 한국 사람을 알게 되었다.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방을 잡아놓고 가끔 라오스에 와서 유흥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이었다. 같은 집에 사니 오다 가다 알게 되었고 가끔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하루는 밤 11시쯤인가 집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클럽을 간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11시에 집을 나서서 클럽에 가. 그리고 어김없이 한 명을 부킹을 해서 집에서 원나잇을 하는 게 일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을 하러 간 어느 날 위층 한국인과 클럽에 같이 가게 되었다. 거기서 2명의 라오스 여자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 나는 특별히 여자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재미있게 맥주 마시며 시간을 보내었다. 헤어질 때쯤 그 친구는 파트너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나는 잘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파트너였던 여자가 일주일 후에 자기 생일이라며 와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근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클럽에서 만난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생일 파티 장소를 보내주면서 꼭 오라는 것이었다. 약속을 했으니 가긴 가야 하는데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번역기로 대화를 하니 이럴 때 참 막막하기도 했다. 결국 그녀에게 한국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변명거리도 없었다. 사실 나는 여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단지 술 좋아하고 노는 분위기를 좋아해서 가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생일 파티 장소는 그냥 평범한 펍이었다. 나야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이고 술과 음악이 있으니 기분 좋게 생일 파티 분위기를 즐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뒷골이 서늘한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가 펍에 와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그녀는 그녀의 친구까지 대동하고 같이 와 있었다. 내가 보낸 카톡 화면을 내 눈앞에 흔들어대며 여기가 한국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곳이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획 돌아서서 술집을 나가버렸다. 나야 거짓말 한 것 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녀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안전자리에서 파티가 끝날 때까지 술 먹고 놀다가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보니 그녀는 없었다. 며칠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와보니 그녀의 옷도 그녀의 화장품도 그녀의 장신구도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본인 짐을 챙기고 사라진 것이었다. 다음날 카톡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라고 싹싹 빌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다. 도대체 이게 짐 싸서 집을 나갈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 12일 정도 지나서인가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샀던 SUV가 아니고 다른 차를 몰고 온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 차를 팔았단다. 그리고 다른 차를 새로 샀다는 것이었다. 내 돈으로 산 차인데 나에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차를 바꾼 것이었다.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차를 팔아버리고 그 돈과 내가 맡겨놓은 돈을 일부 찾아서 차를 새로 산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화가 너무 나서 그랬다고 한다. 나도 할 말은 많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일단은 참았다. 그런데 돌아온 그녀는 행동이 달라졌다. 하룻밤만 집에 머무르고 다음날 일을 한다고 나가는 것이었다. 한 번 일을 하러 가면 최소 2일에서 3일인데 별 다른 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러 갔다.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다. 그녀는 거의 매일 일을 하러 나갔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정말 일을 하러 간 것인지 나와 같이 있기 싫어서인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손님을 공항에서 보내고 나면 밤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 일찍 또 일을 하러 나갔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기도 했다. 나와 살기 불편하고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 혹은 다른 남자가 생겼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많이 상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맡겨놓은 돈 돌려주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그녀의 대답은 황당했다.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돈이 모두 어디 갔냐고 물으니 적금을 들었다고 한다. 지가 뭔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돈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옮기냐고 화를 냈고 또 그녀와 심하게 다투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적금을 든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 돈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딴 데 빼돌렸든지 딴 데 썼든지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심하게 다툰 일이 잦아지니 둘의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고 대화나 교감은 사라져갔다.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며 대략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녀는 거의 매일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갔고 나는 혼자 빈티한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놀면서 지냈다. 둘의 관계는 처음보다는 많이 형편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전에 처음 짐을 싸서 나갈 때 가져갔던 장신구며 옷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하는데 꼭 필요한 옷까지 몇 개만 집에 갖다 놓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언제든지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맡겨놓은 돈이 아니었으면 그녀는 벌써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 돈 때문에 또 차 때문에 그녀는 할 수 없이 볼모 잡힌 것처럼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